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뻣뻣하신가요? 다리 힘이 점점 약해져서 언젠가 비싼 수술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우리는 평생 채소가 몸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우리에게는 소위 건강에 좋다는 이 음식들 중 일부가 밤마다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무릎에 해가 될 수 있는 채소 4가지와 더 중요하게는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놀라운 채소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평생 채소를 먹어라라는 말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따르셨죠?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몸은 변합니다. 평생 우리를 지탱해준 무릎은 이제 특정 음식에 더 민감해집니다. 지금부터 보실 채소들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60세 이상인 일부 사람들에게는 무릎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채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가장 흔한 건강 채소인 시금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금치는 반찬, 찌개, 아침 주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직한 녹색 채소가 설명할 수 없는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요소는 옥살산이라는 화합물인데 시금치에는 이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산이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라는 작고 단단한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릎 관절의 연한 조직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연골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작고 거친 입자들이 무릎 안에서 자극을 일으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68세 여성 김 여사님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일반적인 건강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와 사과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니 몸이 정말 상쾌해요. 라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녀는 매일 이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이 걷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 결과 그녀의 연골은 부드럽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심되는 원인은 매일 마신 시금치 주스였습니다. 옥살산이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김 여사님은 모든 시금치를 끊었습니다. 단 3주 만에 통증 수치가 8에서 3으로 떨어졌습니다. 걷는 것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금치를 데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데치면 옥살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데친 시금치라도 매일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관절 건강을 위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섭취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데친 것으로 소량만 드세요. 당신의 매일의 건강 습관이 무릎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비트와 적양 배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 주스가 장수와 건강한 혈관을 위한 기적의 음료라고 믿고 마십니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들이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트가 항상 무릎의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금치처럼 비트에도 매우 높은 농도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단한 결정이 형성되어 무릎 관절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50지 이상의 비트를 섭취하면 요로 결석 위험이 43% 증가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옥살산 칼슘 결정이 무릎에 쌓이면 심한 통증, 부기, 열감을 동반하는 가성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처럼 느껴지지만 관절 내 칼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비트의 건강한 명성 뒤에 숨겨진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대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루꼴라입니다. 루꼴라는 혈관을 돕는 질산염이 풍부하지만 옥살산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세요. 비트를 즐겨 드셨다면 루꼴라로 바꿔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에 대한 위험 없이 비슷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잠재적인 문제는 편안하고 해가 없어 보이는 주식인 감자와 다른 뿌리 채소에서 비롯됩니다. 감자조림, 감자찌개, 볶음밥에 들어가는 감자. 이 요리들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무릎에는 감자의 높은 혈당 부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순해 보이지만 몸 안에 들어가면 콜라 한 캔을 마시는 것과 유사한 혈당 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00지 이상의 감자를 먹으면 혈당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혈액 속의 과도한 당이 당화라는 과정에서 신체 단백질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최종 당화산물 AGES이라는 해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며 이 최종 당화산물은 신체의 콜라겐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에 의해 손상되면 유연하고 쿠션 같은 콜라겐이 뻣뻣하고 부서지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연골이 쿠션 기능을 잃으면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어서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무릎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연골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신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 과정에 더 취약해집니다. 좋은 대안은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는 시금치보다 비타민C가 2배 많고 칼로리는 30%에 불과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므로 콜리플라워를 먹으면 무릎 연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자튀김을 콜리플라워 튀김으로, 감자볶음을 콜리플라워 볶음으로 바꿔보세요. 무릎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고추, 가지를 포함하는 가짓과 채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솔라닌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라닌은 붉은 토마토의 껍질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박 선생님 가명 71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직접 만든 토마토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통증이 너무 심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진받기도 했습니다. 몇 달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자 그는 자신의 식단을 돌아보았습니다. 관심은 매일 마시는 토마토 주스에 쏠렸습니다. 그는 모든 토마토를 끊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스를 끊은 지 단 2주 만에 부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줄었습니다. 간과되었던 음식 민감성의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솔라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관절염이나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위험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를 먹은 후 뻣뻣함이나 통증 증가를 느낀다면 잠시 끊어보고 상태가 나아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더 우수하고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콜라겐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무릎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토마토에서 당근으로 바꿔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매일 먹던 채소가 이 목록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변화를 주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재적인 위험을 알았으니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무릎을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연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무릎 돕는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더 나은 관절 건강을 위한 도구 상자입니다. 이 채소들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가볍게 걷기, 계단 오르기,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기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다시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채소 중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유명한 슈퍼푸드지만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능력은 종종 간과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데 이는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신체의 자연적인 복구 과정을 도와 무릎 연골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골관 저렴과 관련된 연골 파괴를 상당히 늦췄습니다. 이 화합물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쥐들은 연골 손상과 골관 저렴이 훨씬 적게 나타났습니다. 뻣뻣하고 불편했던 무릎이 다시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브로콜리를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은 살짝 데쳐서 레몬즙을 뿌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므로 3-5분만 찌거나 데치세요. 레몬즙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신체가 튼튼한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레몬의 비타민C가 만나면 그 결합 효과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조합을 올려보세요. 다음은 케일입니다. 쌈이나 녹즙에 자주 사용되는 케일은 무릎을 위한 강력한 식품입니다. 케일에는 튼튼한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화합물인 비타민 K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 데 도움을 주며 무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와 연골 건강이 저하될 수 있지만 케일과 같이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과정을 늦추고 전체 무릎 관절 구조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정적으로 무리 없이 움직이려면 튼튼한 뼈와 인대가 필요합니다. 매일 케일 약 3줄기를 썰어서 참기름에 묻혀 드시면 비타민 K 흡수를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는 참기름에 있는 건강한 지방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체내로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케일 나물은 맛있고 무릎에 훌륭한 음식입니다. 샐러드에 사용할 경우 비슷한 효과를 위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세요. 무릎 건강에 좋은 또 다른 훌륭한 음식은 일부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를 자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데 바로 이 점액질 속 뮤신 성분이 무릎 관절이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의 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뻣뻣함, 삐걱거리는 소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이 천연 윤활을 보충하여 연골 표면을 보호하고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천연 도구를 사용해 신체 관절에 꼭 필요한 오일 교환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크라 점액질은 생물학적 윤활제 역할을 하여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점성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크라가 관절 조직 자체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뻣뻣한 관절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희소식입니다. 오크라의 점액질 효과를 보려면 살짝 데치거나 요리 마지막에 수프에 넣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이 귀중한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깍둑 썰기하여 데친 후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스튜나 카레에 내기 직전에 추가하세요. 일본에서는 나토처럼 밥에 비벼 먹기도 합니다. 이 유용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킬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당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근은 눈에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근은 무릎 건강에 탁월한 채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며 비타민 어는 콜라겐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콜라겐 섬유를 더 질기고 강하게 만들어 무릎 연골의 지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리뷰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관절의 콜라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계단 오르기가 더 쉬워지고 걷는 것이 다시 즐거워지며 삶의 질 전체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근을 무릎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근을 어떻게 조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를 제공하고 살짝 익히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살짝 볶거나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사용하세요. 오늘 밤 김치볶음밥에 생당근을 깍둑 썰기해서 넣어 보세요. 아삭함과 단맛이 요리를 더욱 맛있게 만들 것입니다. 하루에 당근 하나로 무릎을 보호하고 강화하세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추가해야 할지 명확히 하기 위해 무릎을 위한 일주일간의 대대적인 식단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이 7일 계획은 식습관을 재설정하고 무릎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첫걸음입니다. 월요일에는 시금치와 비트가 들어간 녹즙 대신 사과와 케일로 만든 정화 주스, 그리고 삶은 계란과 통곡물 빵으로 더 가벼운 무릎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레몬즙 드레싱을 곁들인 큰 샐러드를 주 요리로, 저녁에는 살짝 데친 오크라를 곁들인 따뜻한 당근 수프를 드세요. 화요일은 감자를 콜리플라워로 대체하고 케일의 힘을 활용하는 날입니다. 점심에는 잘게 썬 콜리플라워를 넣은 볶음밥을, 저녁에는 구운 생선과 함께 케일 나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토마토 대신 당근에 집중하고 오크라의 매력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점심에는 당근 무국, 간식으로는 구운 오크라 스틱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브로콜리와 김치를 함께 볶아 점심으로 먹으며 훌륭한 조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케일과 두부를 부침개로 부쳐 점심으로 먹으며 단백질 시너지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크라와 브로콜리로 풍성한 주말 식탁을 차립니다. 아침에는 오크라 미역국, 점심에는 브로콜리 비빔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자유식의 날이 오지만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시금치, 비트, 감자, 토마토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을 잠시 피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일주일 동안 따라가 보세요. 그 변화는 놀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무릎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단 변화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안전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데치면 옥살산이 약 30% 감소하지만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민감한 경우 매일 계속 섭취하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완전히 데친 소량만 드세요. 또 다른 타당한 우려는 토마토가 나쁘다면 케첩도 포기해야 하나요? 일 수 있습니다. 케첩의 경우 솔라닌보다 농축된 설탕이 콜라겐을 손상시키는 당화 과정을 악화시키므로 관절 염증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아주 적은 양은 괜찮을 수 있지만 통증이 나타나면 중단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날 것으로 아주 많이 섭취할 때의 위험입니다. 저희 계획은 하루에 1컵 약 80g를 기준으로 하며 대부분 살짝 익혀 먹는 것을 제안합니다. 열은 대부분의 갑상선종 유발 물질을 비활성화시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기존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리함은 어떨까요? 냉동 채소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냉동 채소는 가장 신선할 때 급속 냉동되어 브로콜리, 케일, 당근의 대부분 영양소를 보존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를 먹는 것이 정말 혈당에 도움이 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리플라워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혈당을 안정시키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강력한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소를 싫어하는 남편을 돕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슬쩍 건강 챙기기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당근을 잘게 다져 볶음밥이나 부침개에 섞으세요. 케일을 단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맛을 가리세요. 남편이 스스로 건강상의 이점을 느끼기 시작하면 스스로 즐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일부 채소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관절을 돕고 보호할 수 있는 4가지 놀라운 채소에 대한 지식도 얻으셨습니다.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시금치, 비트, 감자, 토마토를 주의하세요. 이 4가지는 무릎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매일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또는 당근을 한 컵씩 드셔보세요. 이것이 연골을 지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윤활을 제공하는 여러분의 도구 상자입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무릎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활동, 즐거움, 그리고 삶의 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작은 식단 변화로 여러분은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산책,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자신의 2발로 걷는 자유와 같은 소박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행동으로 옮길 때만 유용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감자를 콜리플라워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논의한 채소 중 하나를 먹고 무릎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떤 음식을 식단에 추가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브로콜리, 레몬 또는 오크라 라고 게시해 주시면 저희가 힘껏 좋아요를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60세 이상이 조심해야 할 과일을 포함한 다음 보고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더 나아질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